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김상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7학년도 이제 수능 국어 대비의 이제 문학론 강좌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수능 국어에서 이제 독서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인 이제 문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능 국어 문학의 이제 교과서, 수능 국어 문학의 대명사 이거. 그래서 이 문학론 강좌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문학론 이 교재는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예요. 지금 이 OT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그 내년 교재 2027학년도 교재 표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작년 교재 표지거든.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씩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매해 이제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약간씩 리뉴얼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받아보시면 표지가 여기서 조금 살짝 바뀌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세 권은 일단 첫 번째는 본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작품과 그러니까 개념, 이론들이 이제 쭉 수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이제 분석 해설서입니다. 분석 해설서. 그래서 이제 이 본교재에 들어있는 기출 작품과 문제들을 작품을 분석하고 문항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분석 해설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키마북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크기가 좀 작죠. 얘는 핸드북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이 스키마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의미를 풀어볼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뜻은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 배경 지식이 좀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딱 수능 국어 수준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스키마북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요 다음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세 권이 이제 한 세트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수능 어떤 국어에서 문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총 정리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괜히 수능 국어에서 문학은 문학론이다, 수능 문학은 김상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컨텐츠에서 이미 압도적인 어떤 그런 구성과 어떤 체계, 어떤 논리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문학은 이제 본교재입니다. 본교재인데 목차 페이지예요. 그래서 독해 대원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르별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대원칙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문학은 그 각 장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맞게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극수필, 요 순서대로 장르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의 대원칙을, 수능 문학의 대원칙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르별 학습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본교재.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해설서입니다. 분석해설서. 자, 그래서 예시를 두 페이지를 넣었는데, 자, 여기 이제 작품 분석입니다. 분석해설서에 들어가는 작품 분석이고, 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문항 분석입니다. 문항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이 분석해설서는 이제 왜 이제 들어가 있냐면, 자, 문학론은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수업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를.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 뭐냐면 중요하기는 한데 있잖아. 내가 한 번 이제 설명하고 나서 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김상훈 똑같은 소리 그만 좀 해. 그런 것들이 있어. 중요하긴 한데. 엄마 잔소리가 그렇잖아. 엄마 잔소리가 다 중요한 이야기죠. 인생에 살이 되는 이야기지만 두 번 들으면 잔소리야.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막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품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딱 그거죠. 문학 작품에서 어떤 분석의 포인트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반드시 끌어냈어야 됐고, 생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서 어떤 문학 분석의 틀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제가 모든 작품에서 다 똑같이, 자, 소설에서는 야, 이거 하라고 했지, 요거 주의하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 이제 완전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너무 멋진 말이죠. 완전 학습.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편하게 여러분들 강의만 샥 듣고 아 나 공부 끝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또 적용해보고 그지? 또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완벽한 분석. 그래서 사실 이 분석 해설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작품을 분석해요? 고3들이 그지 이거 그냥 작품 분석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매 작품에서 반복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자꾸 따라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여러분들 완전한 학습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분석해설서의 원래 그 부제가 뭐냐면 이 분석해설서의 부제가 수업을 읽답니다. 그럼 딱 그 보는 순간 딱 뭐 어떤 건지 느낌이 오죠. 수업을 뭐예요?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이제 그걸 가능한 구성된 분석해설서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문제 해설인데 이제 간단한 문제는 또 간단하게 해설합니다만 지금 의미 있는 문제들,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한 문제 해설이 지금 여기 안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문제 해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답은 왜 3번이다만 딱 해설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잔소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 분석 해설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 학습. 그냥 수업만 한번 쌈박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학습을 하실 수 있게.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해설에서도 제가 또 모든 내용을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중에 또 말로 이걸 내용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또 인간의 뇌라는 거는 너무 또 연약하죠. 그죠?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버리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복습을 완전히 하실 수 있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뭐 왜 답이 3번이다,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출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교훈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 작품을 배우더라도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강의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이거 이제 본교재와 더불어서 이 분석해설서를 통해서 어떤 강의 플러스 여러분들이 완전한 또 체화와 완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아시겠죠? 체화 학습과 완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키마북입니다. 스키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스키마는 이제 배경 지식. 그지? 사실 수능 국어는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작품을 만나도 다 잘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긴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단적으로 딱 그런 거예요. 고전시가 어휘 이런 거 몰라보면 그냥 다 읽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네가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지? 라고 생각하는, 그지? 어떤 그런 스키마 배경 지식이 있어. 평가원이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막 직접적으로 문항화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야, 너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우고 왔니? 이런 또 당연한 내용들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별도로 모아놓은 게 이 스키마북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북은 핸드북 사이즈. 얘는 독학 교재예요. 그래서 스키마북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강의가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문학문 필기노트 부분을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의 포인트 어떻게 공부를 해라라는 거를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 자체는 이제 독학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장르별로 우리가 수능 문학에서 꼭 필요한 스키마를 한 권에 모아놓은 또 교재가 된다. 그렇게 해서 3권짜리로 아시겠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 학습법인데, 이 문학론의 부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다시 본교재 앞에 보시면 이제 문학론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품을 읽는 법과 문제를 푸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수능 문학이라는 거는 전혀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지? 왜냐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국어를 못할 이유가 없어. 그중에 특히 문학은 여러분 사실 독서는 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생활과 좀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그죠? 요즘은 여러분들 워낙 영상 세대라 모든 걸 그냥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살다가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건 다 소설이잖아 소설. 그지? 뭐 지하철 탈 때 앞에 보면 유리문에 시도 한 편 써져 있고 그지? 그래서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삶과 떨어지기가 힘들어. 그지?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학문에서 항상 이제 그 역점을 두고 하는 거는 이 작품을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잘 읽어보자가 아니라 이 작품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지? 수능 국어적인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이 작품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독해의 수준. 평가원이 그러게 했어요. 어떤 현대소설 출제하면서 야 우리 학생들은 나처럼 읽을 수 있을 거야. 교수님 수준. 막 이런 걸 기대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죠? 무슨 막 대학원생 수준. 김상훈 수준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을 잘 읽는다는 거는 딱 평가원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학생, 고3의 수준. 이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요거. 그래서 어떤 독해의 대원칙과 요거 각 장르별로 어떤 점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 그지? 요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죠? 또 작품을 잘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지?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그래서 진짜 거기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수능 시험이다. 작품을 잘 읽는 거는 약간 문학 교양 강좌의 성격도 사실 완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지? 작품을 읽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잘 푸는 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이 시험이라는 성격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그죠? 문학 작품을 독해하는 것과 사실 문제를 잘 푸는 건 완전 다른 능력이거든. 그지 이게 그지? 그래서 시험으로서의 이 수능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평가원은 어떻게 문학을 구성하는가? 지금까지 어떤 그 평가원의 역사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버전의 이 문학론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최근에 문학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다가 또 쉽게 또 출제되다가 그지?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이거.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그지? 우리가 어떤 이런 안정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버전도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 그 결국은 어떤 그 수능 국어 결국은 어차피 수능 문학이다. 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복교재, 독해의 대원칙과 각 장르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 수능 문학의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적인 포인트, 설계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뭐 시험이 나오든 어떤 작품이 나오든 어떤 난이도로 문항이 출제가 되든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문학론과 함께. 아시겠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같이 학습을 잘 해나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세 권으로 체계적으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습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학론을 학습하실 때는 유네스코와 병행해서 학습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 유네스코는 뭐냐면 이제 제 커리에서 기출입니다. 기출. 평가원 기출. 그래서 문학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걸 분석해서 쓸 것까지 여러분들 학습을 하십니다만 요거를 이제 문학론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제 여러분들 끝내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강좌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요거 유네스코 교재 기출이거든. 같이 병행을 하시면 이런 거지. 내가 김상훈이 야, 너 이 현대시를 좀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읽고 문제 풀 때는 이런 걸 좀 주의하고 해봐. 그래서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문학론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봅니다. 그치? 적용을 해보는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잖아. 그치? 여기서 끝나면. 그리고 이건 이제 김상훈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면 다 알 것 같은 막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공부라는 게 항상 어때요? 우리 제가 항상 들은 예시지만 TV에서 요리 프로그램 뭐 홈쇼핑에서 뭐 보여주면 그냥 뭐 대충 만들면 다 될 것 같거든? 근데 혼자 하면 돼요. 절대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혼자 자기한테 녹이는 과정, 속으로 녹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걸 소위 체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기출, 평가원 기출 이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학론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바로 이 유네스코에다가 적용해 보면서 훨씬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아시겠지? 그래서 그 유네스코와 이제 병행하는 걸 강추하고
그래서 이 문학론 강좌가 개강을 하면 이 문학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현대시 이거 파트가 진행이 됐다면 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유네스코에서 어떤 것들을 풀어보는 걸 추천한다. 소위 엮어읽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확장 적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 계획표가 업로드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계획표에 따라서 쭉쭉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유네스코는 별도 교재입니다. 별도 교재인데 요거 문학론과 병행해서 완전 학습을 하는 걸 추천한다.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문학론 강좌가 나중에 완전히 완강이 되고 난 이후에 익스프레스 수강 가이드가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익스프레스가 안 올라갑니다. 그냥 다 들어요. 다 들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죠.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그지?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막 이제 이런 순간들이 오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문학론 전체 강좌를 수강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엄두가 안 나. 막 물리적으로. 뭐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순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가이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전체 강의를 다 수강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선우.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 나중에 들어도 되느냐. 그지? 이거 선우나 강약을 조절해 주는 거야.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그냥 찍먹으로 야 요거만 들으면 끝. 뭐 이게 아니라 그지? 이거. 그래서 기출학습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계속 약점이다. 특히 이제 이게 6월 평가원 보고 난 이후 뭐 이럴 때 나 문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6월 평가원 보니까 문학만 막 폭망했어. 그래서 이제 문학 해야 되겠는데 뭐 갑자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지 이거 막 이런 친구들 그렇지? 그러면 어떤 그런 강약 조절 단시간에 강약을 조절해서 문학을 정복해야 되는 학생들 그렇지? 수시한다고 1학기 수능 완전 손 놓고 있다가 그렇지? 여름방학 돼서 수능 뭐 좀 해봐야겠는데 독서는 좀 대충 읽으니까 되는데 문학이 도저히 뭐가 안 돼. 그지? 뭐 이런 친구들 시간이 일단 너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라. 그지? 정 시간이 없다면 이걸 들어라. 그리고 문학을 해보니까 특정 갈래가 약점으로 계속 남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장르들은 좀 되는데 선생님 진짜 나는 고전 소설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요거 고전 소설만 골라서 빨리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죠? 고전 소설하고 뭐 대원칙 정도만 듣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익스프레스 요 가이드가 완강 이후에 올라갑니다. 강의 업로드되는 중간에 왜 익스프레스 가이드 없나요? 말고 찾지 마세요. 그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게. 그래서 학습법 두 가지. 자, 그래서 문학론 강좌와 유네스코를 병행하기를 강추한다. 요거. 그래서 그 계획표를 활용해서 완전 학습을 하자. 그리고 완강 이후에는 익스프레스 가이드 요걸 활용해서 좀 시간이 없거나 특정 파트만 약한 이런 친구들 그래서 빠르게 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업로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문학론 요거는 추후 다시 좀 그 강좌 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좀 세세하게 공지를 드릴 텐데 요건 이제 12월 중에 시작을 해서 업로드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완강이 될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가 일부 진행되긴 할 텐데 대부분은 대치동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 일정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의 없이 독학해도 되느냐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그 분석 해설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혼자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친구들 가끔 계시는데 안 돼.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론은 제가 본교재에서 이제 하는 설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잡고 그 흐름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먼저 수강해야 된다.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해설서와 스키마북을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도 독학으로 같이 계획표에 따라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등급부터 수강할 수 있나요? 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고3 학생들이면 어차피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막 그렇게 편차를 크게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조금 이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좀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조금 학습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론을 거치지 않고는 또 수능 문학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래서 뭐 잘하는 친구들 당연히 들을 수 있고 조금 등급이 약한 친구들은, 그렇지? 이거 그래.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다. 다만 좀 수업, 그래서 복습. 이런 것들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수강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알겠죠? 요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학론만 들으면 충분한가요? 그지? 이거 강의가.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그러면 이제 문학론만 들으면 다 끝나느냐? 맞아.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문학론 자체로 이제 다 소화가 되는데
강의 측면에서는 문학 개념 매뉴얼, 여러분들 커리 중에 문학 개념 매뉴얼이 있습니다. 문학 개념 매뉴얼이 있고, 이거는 문학 개념 매뉴얼은 이센셜과 쇼츠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문학 개념 매뉴얼 OT에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학론을 수강한 이후에는 문학 개념 매뉴얼에서 쇼츠 버전이 있거든. 아주 짧게 문학 개념들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만 쫙 정리하는 강의가 있는데, 요거를 꼭 좀 같이 들어주면 좋겠다. 요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거기에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문학에서 진짜 완전체의 어떤 커리가 확보된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고3 학생들 또는 N수생들이라면 문학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문학개념 매뉴얼 쇼츠 강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고, 꼭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완성해 주면 좋겠다. 자, 요건 아무튼 문학개념 매뉴얼에서 제가 더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OT를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강의는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이제 그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 문학론의 완벽한 체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얘는 그냥 독학이에요. 독학으로. 그래서 계획표에 따라서 문학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출에다 확장 적용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야. 수능 국어 학습의 기본은 기출인데, 그지? 기출을 문학론을 하면서 계속 풀어 나가야지. 안 그래도 이걸 나중에 따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못 풉니다.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학론 하시고, 그 다음에 병행하기에 좋은 강좌가 있나요? 그래서 문학론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강좌를 들을 때는 그냥 그 강좌에만 집중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뭐 병행하지 마시고. 근데 병행을 한다면 뭐가 있냐면 2월 말 정도, 아마 중순 말,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 EBS를 부탁해 강좌가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론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EBS 연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EBS를 부탁해 강좌가 개강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학론 강좌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병행을 해서 그냥 문학론은 수능 문학 전반에 대한, 그지? 뭐가 나와도 잘 읽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훈련하는 강좌고, EBS를 부탁해는 올해 이제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는, 시험장에서 나 봤던 작품인데 이렇게 나오는 작품들을 총정리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EBS를 부탁해 강좌가 출시가 되면 요거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제 어차피 그 연간 커리에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문학론을 듣고 나서 이제 기출이 유네스코까지 다 커버가 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그리트 문학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리트 문학이라고 이제 기출이 아닌 완전 새로운 소스로 또 우리가 문학론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과정이 있거든. 여름방학 때 7월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간 커리를 쭉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설명 다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김상훈 국어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우리 김상훈 국어팀의 패션, 열정을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답게 수능 문학이 완성이 되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어떤 그런 수능 국어 문학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여러분들 또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고, 수능 문학 하면은 또 김상훈, 수능 문학 하면은 문학론부터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굳어지는 데 있어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 문학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이 문학론이라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 강좌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